자, 요즘 암호화폐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눈에 띄는 존재는 바로 리플인데요. 단순한 반등이 아닙니다. 이건 흐름의 변화고 판도의 재편이며 어떤 면에서는 예고된 움직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 리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왜 리플이 다시 주목을 받는지, 무엇이 그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이야기에 앞서 시장 전체를 흔든 이슈가 나왔었죠. 미국과 중국이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무역 전쟁의 틀을 바꾸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합의를 이뤄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양국은 서로에게 부과하던 고율의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했고, 이는 단순한 수치 변화가 아닌 글로벌 무역 긴장의 완화로 이어지는 중대한 신호로 해석됐습니다. 자본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죠. 무역 전쟁이라는 가장 큰 불확실성 중 하나가 풀리기 시작하자 시장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 자산들이 반등하기 시작했고, 이더리움 역시 힘을 내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단연 리플이었습니다. 관세 완화 소식이 전해진 바로 다음 날, 리플은 7%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다른 코인들이 올라서 따라간 게 아니에요. 리플이 가진 특성과 무역 환경 개선의 연결성이 뚜렷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죠. 리플은 오랫동안 글로벌 송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워왔습니다. 이는 곧 무역이 활발해지고 국제 자금 흐름이 복원될 때 리플의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단순히 투자 심리에 따른 상승이 아니라 리플의 기본 가치에 근거한 상승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숫자보다 그 배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상승은 그 배경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시장은 리플을 거래용 코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략적 포지션을 가진 디지털 자산으로 보고 있죠. 리플은 글로벌 송금 시스템을 바꾸려는 명확한 목표가 있고, 그 기술력도 상당히 검증된 상태입니다. 은행, 결제 서비스, 국경 간 송금 등 여러 분야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리플이 CBDC와도 연계 가능한 기술적 구조를 갖췄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국가 단위의 디지털 통화 시스템에서도 리플이 활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이 좋다는 걸 넘어서서 리플이 금융 인프라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이런 변화는 매우 근본적인 가치 재평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고 정책 리스크가 줄어들자 진짜 돈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래들, 즉 대형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약 8억 8천만 개의 XRP가 대형 지갑으로 이동했는데요. 이건 일반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죠. 고래들은 언제나 먼저 움직입니다. 그들은 트렌드를 만드는 쪽이지 따라가는 쪽이 아니거든요. 이런 고래들의 매집은 단순히 오를 것 같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통상 수개월 혹은 수년 단위의 흐름을 보고 투자합니다. 이들이 움직였다는 건 XRP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거죠. 시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때 투자자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큰 손들의 반응으로 향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 짧지만 강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바로 아서 헤이즈. 그는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맥스의 공동 창립자이자 전 CEO인데요. 그가 남긴 말은 단순했습니다. 전부 다 사라. 무역 긴장이 완화되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어든 이 타이밍에 그는 암호화폐를 포함한 위험 자산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거죠. 물론 이 발언 하나로 시장이 바뀌진 않겠지만 암호화폐 업계에서 여전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 시장에 매수 신호를 보냈다는 점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처럼 시장의 흐름이 바뀌는 초입에는 이처럼 짧고 강한 멘트 하나가 투자자들의 심리에 작지 않은 영향을 줄 때도 있습니다. 리플은 이제 단순한 코인 발행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기업으로서의 행보가 굉장히 본격적이고 공격적이에요. 최근 리플은 히든로드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금융 브로커리지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인수는 12억 5천만 달러 규모로 결코 가볍지 않은 거래였죠. 이외에도 메타코, 스탠다드, 커스터디 같은 회사를 차례로 인수하면서 금융 인프라 전반에 걸쳐 블록체인 기반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일부 전문가들로부터 소프트뱅크식 확장 전략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즉, 핵심 인프라를 중심으로 점진적이지만 확실한 지배력을 확보해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리플의 시가총액 가능성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얼마까지 갈까라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어떤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뤄지고 있는 건데요. 현재 리플의 시총은 약 1,400억 달러, 가격은 대략 2.4달러 수준에서 움직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시총이 7,500억 달러까지 도달하게 된다면 XRP는 약 12.8달러 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현실적인 범위로 보이죠. 그런데 분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시총 1.5조 달러를 가정할 경우 XRP는 25.6달러로 오르게 되며 이 수준에선 메타의 현재 시가총액을 뛰어넘게 됩니다. 즉 기술주 중심의 상위 기업들과 본격적인 비교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 수치는 단순한 추정치라기보다는 실제 유통량과 시장 확대 가능성을 기반으로 계산된 수치이기 때문에 가능성 자체를 무시하기는 어려운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당장 실현된다고 보기는 어렵죠. 하지만 XRP는 단순히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잠재력뿐 아니라 실질적인 기술력과 활용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자산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기술과 파트너십, 제도적 수혜, 유통 구조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나리오들은 단순한 꿈이나 과장이 아니라 조건만 맞는다면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 미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리플은 지금 단순한 반등 구간을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 전체의 전환점을 상징하는 자산이 되어가고 있어요. 무역, 기술, 정책, 투자 심리, 고래들의 움직임, 모든 흐름이 지금 리플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은 지금 리플을 향해 강하게 흐르고 있죠. 자, 그렇다면 결국 리플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실물자산 토큰화, RWA입니다. RWA는 리얼월드 에셋의 약자로 현실 세계의 자산을 블록체인상에서 디지털화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국채, 회사채, 주식, 금 같은 자산을 블록체인에서 토큰의 형태로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이건 단순히 디지털화가 아니라 유동성과 접근성, 거래 속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리플은 이런 변화가 향후 금융의 중심이 될 거라 보고 자사의 기술 기반인 XRP 레저를 통해 이 RWA 시장에서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플의 개발 조직 리플엑스는 최근 RWA의 블록체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XRP 레저가 기관용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공식 채널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리플은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내놓았죠. 단순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RWA 시대를 위한 결제 인프라로서 설계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RWA 시장은 앞으로 얼마나 커질까요? 많은 글로벌 금융기관과 컨설팅 회사들이 RWA 시장이 2030년까지 최소 10조 달러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특히 가트너, 보스턴 컨설팅 그룹 등은 이 시장이 향후 블록체인 산업 내에서 가장 큰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단순히 토큰을 발행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글로벌 자산의 흐름을 블록체인 위에서 운용하는 시스템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전통 금융기관들도 참여하고 있고 RWA 전문 스타트업에 벤처 캐피털 자금이 몰리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는 기존 금융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고 효율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리플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지금 이 시장에 선점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시작되는 이 흐름이 향후 10년간 블록체인과 금융을 통합하는 핵심 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WA가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첫째, 기존 금융 시스템이 너무 느리고 복잡해요.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국채를 거래하거나 펀드를 운용하려면 수많은 중간 단계가 필요하죠. 그런데 RWA는 이런 과정들을 스마트 계약으로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자 입장에선 24시간 거래, 글로벌 접근성, 수수료 절감 같은 실질적인 이점을 체감할 수 있죠. 셋째, 금융 자산을 조각내어 토큰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투자하지 못했던 고가 자산에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 모든 게 자산의 민주화라고도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은 단순한 디지털 전환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자체의 구조 개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RWA 흐름을 정부와 제도권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의외일 수 있지만 긍정적인 반응과 제도화 움직임이 꽤 활발합니다. 미국 SEC와 통화감독청 OCC는 RWA 자산의 회계 기준과 법적 정의를 정립 중이고 일부 국채는 이미 디지털 자산 형태로 유통되기 시작했어요. 싱가포르와 홍콩, 영국은 RWA 관련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통해 실험적 거래 환경을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건 중앙은행들조차 이 시장을 탐색 중이라는 점입니다. CBDC와 RWA를 연계하는 테스트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는 곧 블록체인 기술이 법정 화폐, 정부 자산, 공공 채권까지 연결되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RWA는 단순히 민간의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 제도권이 인정하는 기술 인프라로 성장 중입니다.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 국채가 블록체인에 올라간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리플의 XRP 레저를 통해 진행된 건데요.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를 실물자산으로 삼아 이를 토큰화한 구조가 구현된 겁니다. 이걸 통해 기관 투자자들은 XRP 레저 위에서 미국 국채
국채를 보유, 거래, 유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자산으로 평가받는 미국 국채조차 블록체인 기반으로 옮겨졌다는 건 기술의 신뢰성과 법적 기반이 이미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는 뜻이거든요. 리플은 XRP 레저를 통해 국채 같은 고신뢰 자산의 디지털 거래 인프라를 제공하면서 RWA 시장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등장한 이름 블랙록입니다. 다들 아시죠? 무려 11조 달러 이상을 운용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 그런 블랙록도 이제는 RWA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금융자산은 토큰화될 것이다. 즉 부동산, 채권, 펀드, 주식 전부가 앞으로는 블록체인에서 거래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블랙록은 이 시장이 향후 10년 안에 약 3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단순히 말을 한 게 아니라 직접 자신들의 펀드를 블록체인 형태로 내놓기 시작했어요. 블랙록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RWA가 올드머니의 신뢰까지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블랙록은 실체 있는 첫 RWA 펀드로 비드를 선보였습니다. 이 펀드는 미국 국채 같은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하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됐어요. 스마트 계약을 활용해서 매일 이자가 자동으로 분배되고 투자자는 자신의 자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존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의 장점을 섞은 하이브리드형 펀드입니다. 비들은 특히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디지털 자산 신뢰도를 올리는 사례로 꼽히고 있어요. 이 펀드를 통해 블랙록은 단순한 실험을 넘어 RWA의 실전 적용 가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입증하고 있는 셈입니다. 놀라운 건 비들의 현재 규모입니다. 출시된 지 1년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운용 자산이 벌써 1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이는 단순히 블랙록의 브랜드 파워 때문만은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RWA 구조에 실질적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특히 일일 이자 지급, 실시간 조회 가능, 안정적인 국채 기반 등 전통 금융의 신뢰성과 블록체인의 유연함을 모두 갖춘 게 크게 작용했습니다. 앞으로 비들처럼 토큰화된 펀드가 더 많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RWA 시장은 기관 자금 중심으로 급속히 팽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거대한 판이 바뀌는 현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런 반응을 보이실 겁니다. 그래, RWA가 유망한 건 알겠어. 그런데 RWA 테마의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데 당연한 반응이에요. 이미 RWA 섹터 안에는 수많은 프로젝트와 토큰이 있고 기술력, 파트너십, 실제 운용 자산 규모 등 종목별로 차이가 꽤 크거든요. 단순히 이름만 들어봤다고 투자할 순 없고 실제로 RWA 생태계에서 실행력 있는 프로젝트를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석은 쉽지 않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프로젝트가 제휴 발표를 하거나 블록체인 기반으로 실물 자산을 올리고 있고 그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블랙록이 아직 공개하지 않은 포트폴리오, 그 안에 들어있는 RWA 섹터의 핵심 종목을 공유해 드리려 합니다. 이 종목들은 단순히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블랙록 및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과 맞물려 있는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요? 사실 해외에서 활동 중인 펀드 매니저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업계에서 꽤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최근 블랙록이 주요 고객을 초대한 비공개 회의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블랙록은 아주 간혹 제한된 고객을 대상으로 향후 투자 전략이나 특정 섹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비공식적으로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번 회의도 그런 자리 중 하나였고 그 안에서 블랙록이 RWA 섹터 관련 포트폴리오 일부를 고객들에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저도 이 내용을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아직 시장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핵심 RWA 종목을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이 종목인데요. 블랙록의 포트폴리오에 적혀있던 내용에 따르면 예상 수익률이 무려 1200% 이상이었고요. 이 종목은 유럽계 은행과 실물 자산을 연결하는 토큰화 인프라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국채, 에너지 크레딧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지난해 스위스 정부와 파일럿 테스트 계약을 맺었다는 점에서 기관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미국 내 RWA 법률 규정에 맞춰 토큰 발행 플랫폼을 구축 중이에요. 무엇보다 블랙록이 중장기 포트폴리오의 핵심 비중으로 담았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해당 종목을 영상에서 바로
공개해드리고 싶지만 이걸 영상에서 공개해버리면 유튜브 가이드라인에 있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코인 정보를 부득이하게 가려놓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종목을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2374-4693 이 번호로 정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정보라고 문자 남겨주셔야 제가 제 채널 시청자분이신 걸 확인하고 종목을 공유해드리니까요. 꼭 정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당연히 종목 드리면서 어떠한 금전 요구도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정보료라 생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블랙록은 이 종목의 예상 수익률을 1200% 이상으로 바라봤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큰 욕심은 내지 말고 일상생활에 지장 없을 정도의 소액으로만 담아보자고요. 1000%만 상승해도 1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수익이에요. 만족 못하실 수익은 아니잖아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투자하셔서 높은 수익을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자 주신 분들은 앞으로도 제가 유망한 종목이 있으면 바로바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 천천히 꾸준하게 같이 수익 챙겨보자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는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